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경기 침체, 모든 것은 거짓말. 여기까지 빠져준다면 저는 전 재산을 투자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참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9월 첫 거래를 들어서자마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특히나 AI 대장주였던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하락을 해주면서 오늘 참 또 힘든 그런 시장을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도체 투심 악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중요한 건 어쨌든 엔비디아 자체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이 모멘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엔비디아가 무너지니까 삼성전자 6만전자 터치했다라고 하면서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반도체 투심 악화다, 엔비디아 끝났다, AI는 거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엔비디아의 하락에 따른 하락에 따른 뉴욕 증시의 하락이다라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애초에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증시 자체가 어땠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 증시 자체가 지수 3% 이상 급락을 하면서 애초에 뉴욕 증시조차도 받쳐주는 증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받쳐줬다라고 하면은 뉴욕 증시 역시도 분명히 상승에 대한 흐름, 상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합이라든지 약하락 이제 마무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런 엔비디아의 하락과 뉴욕 증시의 하락, 이런 것들이 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이 가장 근본적인 거 다 알 거예요. 이런 이 하락이 나왔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다시 한번 하기 시작했다. 우리 검은 월요일이다, 검은 금요일이다, 저번에 경험했던 이 검은 시리즈가 기억날 거예요. 이제 이게 경기 침체 공포에 따른, 결국에 또다시 나오는 게 이거예요. 경기 침체 공포에 따른 나스닥 3.3% 하락이다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여기서 재밌어요. 이제 사실은 경기 침체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제가 경기 침체에 왜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나중에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경기 침체다, 이 부분도 경기 침체다가 아니라 경기 침체 공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장의 하락, 이런 경기 침체 공포, 이게 일어난 이유가 지난밤에 이제 발표되었던 때문에 PMI 지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의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요. 자, 이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했던 적, 이게 이제 미국의 PMI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47.5로 했는데 47.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비해서 이런 거 쭉쭉쭉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일단은 이런 PMI 지수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47.2보다 더 낮았던 8월 달에도 어쨌든 증시가 이렇게 조금 힘든 해 만했던 거지, 8월 달에 들어서도 다이렉트 무너지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고,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47.2, 실질적으로 지금과 예상치보다,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했고요. 이번 사실 크게 하회는 아니에요. 어쨌든 47.2보다 더 하회했던 적이 2023년도의 기점이 있습니다. 2023년도 11월달과 12월달 본다라고 하면은 당시에도 49와 47.6을 이제 예상했는데 하회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보면 알겠지만 아까도 말했던 실질적으로 8월달 같은 거 들어서 이런 거 발표 지수 나오면서 좀 무너졌던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뭐 말도 안 되는 침체 우려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 아까 뭐라 했습니까? 11월, 12월 본다라고 하면요. 11월 때 발표하고 증시 올라가고 12월 때 발표하고 증시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PMI 지수만 가지고서 절대적인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경기 침체다라는 이런 이 보조지표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경기 침체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지나 보니까 뭐였다. 이거는 경기 침체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걸 너무 극도로 과장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도 급반등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사실 뭐 지금 PMI 지수 이게 뭐 하회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걸 또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5개월째 제조업이 위축되었다. 그러니까 5개월 연속이었다.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제가 다시 해서 뭐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자, 뭐 한다.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5개월 동안 5월 1일부터 5개월 동안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5개월 동안 예상치를 하회했던 적이 언제? 2022년도죠? 2022년도 12월부터 지금 3월까지 이 다섯 가지가 지금 뭐 한다. 다섯 가지가 아니죠. 이 당시에도 5개월 연속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회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알겠지만 12월부터 증시는 우상향 탔어요. 우상향 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당시에도 사실 우상향을 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고 하면요. 2022년도 말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가 있었습니까? 너무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하면서 슬슬 다시 바닥을 잡는 뭐 그런 분위기였다라 좀 보시면 좋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중요한 거는 반발 매수의 유입. 첫 번째로 반발 매수 유입. 반발 매수라는 건 이게 뭐다? 말도 안 되는 과대한 하락을 과대한 하락이 나왔다는 거. 과대한 하락. 그러니까 저가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로 반발 매수 물량 받고 올라오는 거다 보시면 좋고, 뭐 이 당시에도 사실 뭐 CPI 지수라든지 다양하게 안 좋게 나왔던 적도 많지만 이 당시에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와 함께 또 뭐였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무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크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거고요. 금리 인하를 진행했으니까 시중에 묶여있던 돈이 또 어디로 들어간다? 증시로 들어오는 효과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번 하락이 오히려 저에겐 호재다라고 또 생각한 게 뭐냐고 하면요. 이 PMI 지수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와버리니까 뭘 예상해요?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 국면이니까 9월에 뭐다? 0.5% 이상의 비컷 가능성이 더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뭐 CPI 지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컷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까놓고 보니까 생각만큼 심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 베이비 스텝 정도로 0.25% 이하로 이제 우리가 가닥을 잡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PMI 지수가 이렇게 나와주면서 뭐 한다? 비컷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라는 이 시그널을 이용하기 전에 금리 인하와 함께 증시를 올려대기 전에 이 PMI 지수 발표와 함께 비컷 가능성과 함께 오히려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듯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손절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여러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당시 때도 정말 이렇게 무너졌던 증시 이제 급반등하기 전에 이 말도 안 되게 이 진짜 무너지고 개인들 쥐어짜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렇게 V자 반등을 강하게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V자 반등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개인들을 강하게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역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거 2000년도 이전은 볼 게 없고 이거 금리 10% 20%이 당시는 상상할 게 없어요. 우리가 볼 거는 2000년도 이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00년도 이후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다이렉트 이렇게 금리가 조정 나오자마자 뭐 증시가 뭐 이렇게 V자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차이일 뿐 어떻게 올라갔느냐? 자, 금리가 조정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바닥을 다지고서 증시가 뭐 이렇게 상승하고요. 또 이 당시에도 금리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최고점 찍고 증시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금리 조정 나오고 나서 금리 조정 나와서 무너졌다가 또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예요? 이번에도 역시나 뭐 할 수밖에 없다. 뭐 증시가 금리 인하한다 해서 증시가 다이렉트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나 과거처럼 조정 주다가 상승하는 것, 이거는 역사가 지금까지 증명했습니다. 특히나 빅컷 이후에는 보통 이 제로 금리를 향해 올라가는 이 흐름이 많았어요. 언제?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작하자마자 빅컷을 단행했을 때는 제로 금리까지 뭐 다이렉트로 가지 않더라도 꾸준히 인하 이후에 제로 금리로 향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로 금리까지 뭐 가준다라고 하면 시간이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 적어도 바닥을 여기서 잡아내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을 많이 민다 하더라도 해당 16,000포인트는 안 깰 거라 생각을 해요. 안 깰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깬다. 그럼 이 나스닥의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뭐다? 60월봉이란 거죠. 아무리 증시가 무너지고 지랄 발광을 싼다 하더라도 60월봉만큼은 깨지 않았다는 거. 60월봉. 그럼 이 60월봉을 깬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 2010년도부터 생긴 이 60월봉 대를 이제 아래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뭐 2010년대로 돌아간다는 건데 사실 뉴욕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9배가 오른 상태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몇 배? 지금 2010년대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아직 이제 2배도 못 올랐어요. 1750포인트 대비해가지고는 3500포인트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더 뉴욕 증시 무너진다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진짜 뭐 이 구간 2200에서 2500을 보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175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역사적으로 이 구간은 정말 강한 지지라인입니다. 저는 정말 1750까지 다시 제게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전 전재산 올인할 생각이에요. 전재산.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어차피 상승 흐름은 우리가 이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우리에겐 제일 큰 모멘텀이라 생각하고 있고, 아까 했듯이 PMI 지수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더 좋지 않았던 작년에도 오히려 경기 침체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경기 침체 이야기라는 거는 증시가 고점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개인들을 털고 가기 위함이다 저는 생각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하셔야 된다? 버티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버티시고 또 버티세요. 지금 시장 손절치면 분명히 후회할 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